지난달 31일 경기도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교실에 쓰러져 옆구리와 손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폭행을 당한 교사는 현재 특별 휴가를 받은 상태로 가해 학생과 분리 조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안은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접수돼 오는 20일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사단체들은 이 사안을 두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일탈을 넘어 대한민국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제자에게 상해, 폭행을 당한 피해 교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싸우며 교단에 서야 한다며 형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상해 폭행이 가벼이 넘어가는 것은 결코 온당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제주도의 한 고등학교에선 학생이 인솔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돌멩이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 교권단체 관계자는 현재 학생 간 학교 폭력은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돼 입시 등에 반영되는 반면 교사를 폭행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중대 교권 침해에 대해선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도서관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 폭행 및 성폭력 범죄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2024년 하루 평균 3.5건에서 2025년 1학기 하루 평균 4.1건으로 늘었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입니다. 지난 19일 점심시간 이 학교 3학년 A군이 3층 1학년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왜 1학년 교실에 왔냐고 담임교사가 따져 묻자 갑자기 A군은 교사와 몸싸움을 벌이며 강하게 밀었습니다. 학생에게 밀쳐진 1학년 담임교사는 복도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A군이 1학년 교실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갔으며 이유를 묻는 교사를 밀쳐 중상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위기관리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학교 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교실에 있던 학생들은 A군이 돌을 들고 올라와 위협하는 등 상황이 위험했다고 말합니다. 주먹을 딱 들고 저희 방에 찾아오고 돌을 던지고 욕하면서 저희 반생이 뭐냐 뭐 하냐고 이랬는데 목 잡고 넉대 잡고 흔들다가 저희 반생이 넘어져갖고. 하지만 사흘이 지났는데도 학교 측과 교육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확인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난동이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다루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미성년 학생들의 신변이 위협받는 특수폭행이 의심되는데도 경찰 신고조차 하지 않고 조사를 미루는 교육당국에 학생도 교사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KNN 안영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군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수업 도중 자신이 푼 문제가 오답으로 채점이 되자 화가 나 교사에게 주먹질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일 오후 1시 15분쯤 군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학 단원평가 오답풀이 도중 학생 A군이 교사의 무릎과 손, 발목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렸습니다. A군은 폭행에 앞서 교사가 자신의 답을 오답으로 표시하자 자신은 다 맞았다라고 외치며 반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폭행을 당한 교사 B씨는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특별 휴가를 사용했지만 이어 배치된 시간 강사 역시 A군으로부터 수업을 방해당하고 또 위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학교 측이 피해 교사에게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A군의 학부모와 직접 면담할 것을 요구했다며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A군이 오늘 수업 망치러 왔다는 발언까지 하며 위협했지만 교사와 다른 학생들을 위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 이후 A군은 부모와 함께 B교사에게 사과 편지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교조는 올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분리조치와 물리적 제지의 법적 근거가 생겼지만 현장에선 아직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이번과 같은 교육활동 침해를 막기 위한 전 국민 서명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뉴블더 정혜경이었습니다. 일단은 줄 거니까 저도 다 나가 있어. 나가 있어. 영어 과목 선생님이고 저도 그 선생님 수업 듣거든요. 그 수업도 잘하시고 같은 반에 있었던 애들하고는 제가 원래는 조용하고 그냥 뒷자리에 계속 핸드폰만 보고 게임하는 그런 애였다가 시켜가지고 저희 학교에 전학을 작년에 왔는데 특별한 일 없었습니다. 걔가 서류상으로 어떤 특수학급이나 장애 학생은 아닙니다. 지금 분리조치 기간입니다. 선생님은 일단 병가를 하루 쓰셨고요. 나오셔서 수업하시고 일단 필요할 때 일찍 퇴근하시고 이런 상태입니다. 절차대로 진행되되 형사 고소는 원하지 않으셨고 그런 상황입니다. 12 전까지는 분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학생이 좀 때리거나 침을 뱉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했었죠. 담임 선생님께 욕설을 하고 손가락 욕을 한 건 사실이에요. 학생이 거쳐간 담임 선생님들은 대부분 휴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의 어떤 원초적인 욕구 앞에서는 그 약간 도덕성이 뒤로 밀려 있는 거잖아요. 줄을 잘 서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더니 손에 들고 있던 텀블러로 머리를 또 찍었었고 또 1년 동안 최소 5번 이상 그러한 물리적 폭행을 당했는데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놀라서 막 불면증도 오고 저도 상담도 받았었거든요. 몇 년이 지나도 학생들이 날 때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에 의한 인권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신장되고 강조되어 오면서 교권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것들이 있게 되고 법적으로나 규정으로 만들어 놓기만 했지 그것이 실효적으로 학교 안에서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실질적인 장치로 작동하기 위한 것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해당되는 것은 조금 더 엄격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맞고 가중처벌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지 말라는 교사를 고3 학생이 폭행한 사건에 교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은 좀 안 믿겼죠. 좀 잘못 나온 오보가 아닐까 생각을 했었어요. 영상을 적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았죠, 사실은. 관할 교육청은 변호사와 장학사 등으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을 학교로 파견했습니다. 폭행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을 위한 긴급 상담도 진행됐습니다. 피해 교사는 특별 휴가를 내고 당분간 출근하지 않기로 했는데 당시 상황과 입장을 진술한 의견서를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교사를 폭행한 학생은 오늘 보호자의 동의 아래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과 학교는 이 학생이 등교하더라도 교권보호위원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 분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부 고시에 따라 이 학생은 최대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2023년 서희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교실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한 현직 교사는 신체적 폭력은 드문 일이지만
문제점을 훈육할 때 학생들이 혼잣말처럼 욕설을 하는 등 언어 폭력을 겪는 일은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교총은 이번 사건처럼 휴대전화 사용으로 크고 작은 교권 침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에 대해 철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원단체들은 또 위험 징후가 있는 학생을 선제적으로 분리할 수 있게 하는 등 교권 보호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SBS 이혜미입니다.